전력 강화위를 좀 세분화되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팀을 좀 꾸려서 전력 강화위 안에서도 한 팀에서는 예를 들어서 현대축구의 트렌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서를 올리고 해외도 출장을 계속 다니면서 축구의 트렌드를 어떻게 읽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매 달마다 올리는 그 부서가 있어야 되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부서에서는 새로운 감독을 선임할 때 이 감독에 대한 뭔가 보고서들, 평가서, 평가, 이 감독이 어떻고 어떤 축구를 하고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올려야 되고, 또 한쪽 부서에서는 뭐 유소년 축구 담당, 그 다음에 프로팀 담당, 이렇게 좀 세분화하게 나눠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건 그냥 자기 팀 운영하다가 주먹구구식으로 회의할 때 한 번씩 모여갖고 그냥 얘기하고 커피 한잔 하고, 야 얘들아 모여라 하면서 그냥 모이는 거야. 네. 이 전력강화위원회가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이 더 잘 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리들이잖아. 그럼 여기에 본업을 삼고 여기에만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을 차라리 두세 명만 뽑더라도 두세 명을 뽑고 위원장 한 명 뽑아서 진짜 매일매일 회의할 수 있고 출근하고 출근 9시에 딱 해서 6시에 퇴근하면서 진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지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위원장님만 그냥 혼자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막 예를 들어 내일 갑자기 미팅을 하고 싶은 거야. 우리 내일 여기 12시에 미팅 시작할 거니까 내일 시간 되는 사람도 와 하면, 아니 나 스케줄이 있어서 못 가요. 못 오는 거야. 그럼 두 명 불참해서 위원회 시작하는 거야. 그렇죠. K리그 일정이 있으실 수도 있고. 아니, 지금 막 윤정환 감독님이라든가 막 이런 분들은 사실 강원에서 간신히 지난 시즌 살아남으셨고 이번 시즌 진짜 중요한 시즌인데 이거 앞두고 지금 솔직히 황선홍이 돼야 된다, 뭐 박정수가 돼야 된다, 이거 해야 할 때야 이게 지금. 그쵸. 아니잖아. 네. K리그에 집중만 해도 좀 바빠 뒤지길 텐데 이게. 그러니까 이 위원회 자체를, 이 방식을 난 안 바꾸면 이건 난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축구 협회만을 위해서, 우리나라 축구 발전만을 위해서 연구하고 그냥 일하실 분이 필요한 거지, 겸업을 하는 거는 불필요한 거다. 왜 이렇게 다 투잡이야 맨날. 나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 그러니까 스만이 형도 그러니까 자기가 투잡 뛰는 거에 있어서 헤어축구가 투잡 뛰는 거에 있어서 스트링가라가 투잡 뛰는 거에 있어서 뭐 아무렇지도 않고, 우리도 할 말이 없는 게, 아니 니네 위원회들도 다 투잡인데 내가 미국 가서 ESPN 좀 나가면 어떠냐, 할 말이 없잖아 우리가. 근데 이게 이번만 투잡인 게 아니라 거의 우리나라 축구협회는 역대 계속 투잡이었었어요. 근데 그 투잡이었던 이유를 뭐 스포츠 기사에서 보면은 현장에 계신 분들이 있어야 감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좋은 피드백을 해주신다라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현장에 계시는 분들을 쓰시는 것 같은데, 그냥 현장에 안 계시더라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가서 현장도 계속해서 탐방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조언을 하고 익히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나라 이 축구협회가 전력강화위를 선임하는 방식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생각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해. 현장을 떠나 있으면 감이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아니 씨발 감이 얼마나 없으면 그거 잠깐 떠났다고 감이 떨어져. 아니 이 위원회에 들어갈 정도면 축구협회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럼 축구협회에서 현장감을 좀 채우고 싶으면은 23세들이 훈련하는 거 보러 갈 수도 있는 거고, 맞잖아. 국가대표가 훈련할 때 가서 볼 수도 있는 거고, K리그도 여자 대표팀이 경기할 때도 가서 볼 수 있고, K리그 경기라든가 훈련장도 또 연락해줘가지고 가서 구경할 수 있는 거잖아, 얼마든지. 그쵸. 그렇게 해서 감 챙기면 되는데 뭘 이게 짜증나 죽겠다. 더 이상 얘기할 가치가 없다 진짜. 이 축구협회는 어쩜 이러니. 근데 저도 그 의견에 있어서는 이해는 해요. 뭐 축구인들이 대학부 한 몇 분 계셔야 되고, 또 여자 축구계에 계신 분들도 몇 분 계셔야 되고, 위원회를 꾸릴 때, 근데 그분들이 과연 우리나라 이 전력 강화 위해서,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축구를 위해서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까라 생각했을 때는 본인 팀에 더 치중하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 생각을 해요. 아니 솔직히 야, 이거 만약에 감독 뽑는데 전력강화 위원장에서 내가 딱 위원장이야. 네. 너가 위원장이야. 네. 그래서 이제 내일 미팅 한대. 네. 그럼 너가 뭐라고 하겠어? 야, 그 감독도 이렇게 막 얘기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야, 우리 누구 감독 선임해야 되냐? 네. 야, 페타르 세그르트가 좋냐? 야, 그 후세인 아모타가 좋냐? 르나르가 좋냐? 막 물어볼 거 아니야, 위원장이. 그럼 봐봐, 내가 지금 강원 FC 감독이야. 네. 아니 씨발, 내가 지금 아시안컵 챙겨볼 시간이 있냐? 내가 지금 페타르 세그르트가 누군지 이거를 뭐 내가 찾아보거나 이 정보가 있어야 와가지고 또 한마디 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내 팀에서 내 성적 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내가 아무타에 대해서 알아보고 언제 세그르트에 대해서 알아봐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제 생각에는 말입니다. 세그르트 이 사람이 조금 우리 대표팀 기준에 좀 안 맞을 수 있어 정말 좋은 감독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위원회에서 보면 위원들이 말을 많이 안 한다, 발언권이 많이 없다 막 이런 얘기도 이렇게 흘러나오잖아.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할 말이 없죠. 아니 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뭔가 하는데 다 자기 일하기 바쁜데. 그렇죠. 자기 팀 내 지금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 이거를. 그렇죠. 내가 맡은 팀에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게 현실이고, 저는 근데 전력 강화위를 좀 세분화되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팀을 좀 꾸려서 전력 강화위 안에서도 한 팀에서는 예를 들어서 현대 축구의 트렌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서를 올리고 해외도 출장을 계속 다니면서 지금 현재 축구의 트렌드를 어떻게 읽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매 달마다 올리는 그 부서가 있어야 되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부서에서는 새로운 감독을 선임할 때 이 감독에 대한 뭔가 보고서들, 평가서, 평가, 이 감독이 어떻고 어떤 축구를 하고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올려야 되고, 또 한쪽 부서에서는 뭐 유소년 축구 담당, 그 다음에 프로팀 담당, 이렇게 좀 세분화하게 나눠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건 그냥 아까 문두근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팀 운영하다가 주먹구구식으로 회의할 때 한 번씩 모여갖고 그냥 얘기하고 커피 한잔 하고, 야 얘들아 모여라 하면서 그냥 모이는 거야. 네. 그래서 야 감독님 잘 지내셨어요? 야 이거 축하드립니다. 야 위원장 드디어 되셨네요. 아 축하드립니다. 야 축하한다. 오랜만이야. 요즘 잘 지내고 있냐? 요즘 너 성적 좋더라. 야 요즘 K리그 잘하고 있더라. 야 너 요즘 유튜브 촬영 많이 하더라. 야 그래서 우리 누구 뽑냐? 황 감독님을 아세요? 두둔 하고 리스트 찍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덕담 한마디씩 주고 받으시고 그 회의가 끝날 거예요. 난 진짜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이게 내가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일 수도 있어. 이 축구협회에 있어서만큼은. 근데 도대체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겠냐는 거야. 하는 행동이 이거밖에 없는데. 그쵸. 그러니까 이것들을 보면은 충분히 우리도 더 세분화돼서 다 나눠서 부서마다 더 좋은 일들을 해낼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좋은 인력과 좋은 자원을 이렇게 낭비를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인재가 없다고 하실 수 있겠죠. 근데 그 인재는 찾아야죠. 아니면 마이크 밀러 같은 해외에서 정말 유망한 그런 사람을 모셔오셔가지고 전력 강화에 넣어서 또 해외 축구 쪽 탐방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축구협회를 보면은 그냥 너무 주먹구구식 운영을 해온다,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시대가 어떤 시대야. SNS가 정말 핫한 시대잖아. 네. 요즘 인터넷만 봐도, 인스타만 봐도, 유튜브만 봐도 막 바이언 레버쿠젠의 전술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막 하면은 지금 위원회에 있는 사람들보다 바이언 레버쿠젠에 대해서 진짜 더 잘 설명해 주신 사람이 지금 세상에 깔렸어 이제. 유튜버들만 해도. 예를 들어 그러니까 네. 이게 막 꼭 그러니까 난 이 꼭 위원회에 선출 왜 선출이 다 들어가야 되는지, 왜 현역에서 일하고 있는 감독들이나 코치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난 이거 이해할 수가 없어. 이거는 냉정히 내가 축구를 잘했다고 해서, 내가 현역에서 감독을 하고 있다고 해서 좋은 감독을 뽑는 건 아니잖아. 그쵸. 예를 들어 면접관들이 무조건 내가 그 일을 더 잘할 필요는 없고, 면접관들은 뭐야, 잘하는 사람을 고를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고, 왜 이 사람을 이렇게 골라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냥 축구했던 사람들만 안 치는 거야.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런 거부터 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딱 봤을 때 야 저 사람이 저게 도대체 누구야 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진짜 막 천재인 거야. 막 24시간이 있으면 열몇 시간 동안 축구만 보는 사람인 거야. 맨날 공부하고 막 축구 전술 배우고 컬럼 쓰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그 스토브리그 보면 네. 그 영화 드라마에서도 거기 이제 백승수 당장이 있고 그 야구단에 그 분석관으로 단장님 동생이 들어와. 네. 근데 그 동생이 야구에 대해서 막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막 분석하고 컬럼 쓰고 막 이러면서 그 사람이 들어온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네. 그런 것처럼 뭔가 그런 사람들 진짜 너무 많거든요. 현재 우리나라 SNS만 봐도. 그쵸. 완전 축구에 빠져서 축구에 사시는 분들. 미친 사람들이 24시간. 진짜 너무 많아. 네. 나보다 미친 사람들 많더라고. 그쵸. 24시간 동안 축구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좀 안 치는 게, 아니면 좀 그런 면접을 여는 거야. 우리나라 축구협회에서 예를 들어 이번에 위원회에 위원장은 그래 높은 사람이 앉는 게 맞아. 네. 위원장까지는 내가 뭐라 안 해. 위원장 정도까지는 그래도 한국 축구에서 실제로 경험도 있고 대표팀 코치도 해봤고 K리그 감독도 해보고 이런 사람이 그 위에 있는 거가 나쁘진 않아. 왜? 이들은 이 경험을 못 해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고 이 축구협회 국가대표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진짜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경험치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아래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난 면접을 왜 안 보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 뭐 스포티비도 해설 모집한다 하면 해설 모집하잖아. 네. 그럼 얘도 오고 쟤도 오고 쟤도 오면 너 여러 능력치
여러 풀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게 우리-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봤을 때 이해가 하는 게 좋고 이렇게 그냥 앉혀버리니까 이게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지. 근데 이게 우리나라 축구협회가 여러분 개방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한준희 위원님도 선수 출신이 아니신데 그 대한축구협회에서 일을 하셨고, 그러니까 신하영 이사님도 계셨고, 그래서 이게 좀 개방이 됐다라고는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이런 전력 강화이 이런 곳에서 좀 우리가 정말 축구협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저도 그 의견에는 동의를 합니다. 열어가고 있긴 해요. 솔직히 축구 꼭 선수 출신이 아니더라도 채용을 하시긴 하는데, 근데 그게 좀 아직까지는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난 진짜 이게 그래서 역대 뭐 연역들을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다 이렇게 계시긴 해요. 근데 여기에 대부분 다 선출이신 분들이 많으시죠. 지금 잠깐 위로 올려봐. 지금 54대 집행부가 언제야? 2021년 1월 기준? 네, 이제 근데 더 여기서 이상 이제 바뀌었지? 업데이트가 안 된 거예요. 업데이트가 안 된 거지? 네. 난 또 돌려막기 한 줄 알았지. 네, 업데이트가 안 된 겁니다. 이런 것부터 업데이트 좀 하라 그래. 하도 자주 바뀌니까 업데이트하기가 힘든 거예요. 아니 좀 축구협회 집행부가 바뀌었으면 바뀐 것도 좀 업데이트 좀 하고 네. 2021년 1월께 업데이트가 마지막인 게 이게 그러니까 그 승부조작 사면 그때부터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격돈의 그 시대를 살고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KFA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우리나라 KFA에서 일하신 분들 역대 집행부 연역이랑 다 나와 있는데 2021년 1월 이후로 역대 집행부가 업데이트이 새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제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답답한 것들이 많아. 저도 찾아보고 싶어서 도대체 지금 55대, 56대까지 왔을 거예요. 지금 현재 집행부에는 어떤 분이 계신지 보고 싶은데 2021년 이후로 자료가 업데이트가 안 돼요. 진짜 대단하다. 난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 이 대한축구협회 어쩜 이렇게 운영?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쯤 되면 네가 부회장이야. 부회장 저렇게 많잖아. 네. 네가 뭐 전무이사야. 네. 아니면 네가 그 위원회 중에 뭐 위원장이야. 아니 네가 위원회야. 그럼 이쯤 되면 그 중에 누군가 한 명은 그러니까 알 거 아니야. 회장님. 진짜 제가 건방져서 죄송하지만. 회장님 너무 잘못되지 않았냐 지금 우리 이렇게 욕먹는데 회장님 우리 좀 진짜 조금만 변화를 조금만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을 그렇게 못하나? 근데 그게 함부로 안 되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오지 않았을까요? 예.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방송을 끄고 내가 만약에 뭔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가 나한테 아이디어를 안 내는 게 아니잖아. 네. 이런 거 한번 해보는 거 어떻냐 이런 아이디어를 내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반대로 너가 뭔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내가 너한테 또 뭐라 하기도 하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거잖아. 윗사람이 못하면 또 아랫사람이 뭐라 하기도 해야 되는 거고, 아랫사람이 잘하면 잘한다 칭찬도 해야 되는 거고, 아랫사람이 또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또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고. 이 커뮤니케이션을 안 해 어떻게 해? 근데 그게 안 된 때만 있던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홍명보 전무 계실 때, 그 다음에 김판곤 위원장이 계실 때는 전력위원회에서 이런 목소리를 냈을 때 그 의견을 수용을 하고 받아들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를 보면 느낄 수 있는 게 그렇게 받아들이는데도 잡음이 계속해서 나왔잖아요. 벤투를 선임하고 나서도 축구협회랑 사이가 안 좋은 걸 보면은 그 정도의 지조를 갖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닌 이상은 위에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어필을 할 수가 없는 체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지,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래야 되고, 네. 진짜 가끔 가다가 집행부 한번 잘못 뽑았을 때 지금처럼 이래야 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우리는 그 집행부를 이렇게 쭉 보면은 그때만 잘했냐는 거야. 최근 아니, 10년, 어떻게, 15년을 어떻게 보면 그때만 잘했냐는 거야. 이게 좀 다르잖아. 그쵸. 이게 평상시에 좋다가 한 번 집행부가 좀 잘못되면은 그냥 뭐 어떻게 맨날 잘하겠어 일을 뭐 잘 안 될 때도 있는 거지. 영상 뭐 다 올린다고 다 조회수가 10만 나오는 거 아니잖아. 그쵸. 영상 어떤 거 올렸는데 천 나올 수도 있고 뭐 만 정도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평균 조회수보다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평균 조회수가 맨날 1000이냐고. 근데 우리나라 그 주기별로 여러분 일을 잘했던 시즌 때는 항상 월드컵 때 성적이 좋았어요. 2002년 때도 이제 현대가 정몽준 회장이 계실 때도 그 아래쪽에 올리 축구인들만 배치한 게 아니라 자기 현대 사업체에서 정말 일 잘하는 임원분들 몇 분도 같이 모셔와서 축구협회에서 일을 해서 히딩크까지도 데려오신 거고 일을 잘했고, 그 다음에 요번에 그 벤투 선임할 때도 정말 일 잘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냥 매 시즌마다 일을 잘하시는 분들을 적어도 몇 분만이라도 거기에 넣어두시면은 훨씬 더 일을 잘할 텐데, 지금 최근 보면은 클린스만 선임 그 이후로부터는 계속해서 이 일들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를 보면은 그런 부분들 좀 많이 아쉽죠. 댓글 그러잖아. 우리 아들이 중3인데 3학년 7반 학생들이 축구협 이끌어도 이거보다 잘 이끌겠다 이것들아 이러시잖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저는 요즘에 어떤 게 좀 보이냐면 이제 축구협회가 여론을 너무 의식하기 시작한다라는 게 좀 보여요. 이게 유튜브나 이런 매체들이 커지다 보니까 보는 눈이 많아지고 더 이상 옛날처럼 우리가 볼 수 있는 정보가 한정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감독을 선임하거나 뭔가를 할 때마다 약간 여론에 흔들리는 게 많이 보여요. 지금 대중을 무서워하기 시작했어. 예, 막 시위도 하고 요번에 K리그 선임한다라고 했다가 트럭 시위 나오고 이런 것들 유튜브 매체에서 막 하는 거 보면은 아 이게 지조를 갖고 일을 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좀 근데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것과 동시에 여론을 의식한다는 사람들이 황선홍을 선임해? 그러니까 의식을 하고 해서 최선의 선택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안 좋을 줄은 몰랐던 거죠. 축구협회에서는. 이거를 그 위원회에서 한 명도 이 얘기를 못해? 아이 지금 아시안컵이 코앞인데 황 감독님을 데려갔다가 우리 올림픽까지 망가지면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 말 한마디 하는 게 어렵죠. 이게 어려워? 왜 어려워 이게? 아니, 이건 상식이잖아요. 기본적인 상식이야. 왜 그래요 도대체? 이거 말을 못하는 거야 진짜. 아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이제 대화가 원활히 안 돼서 이런 건지 정말 어떤 것 때문에 이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알 수 없는 그 어려움이 있겠죠. 회사니까 여기도. 예. 그러니까 한두 명이 운영하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위원회에 들어가니까 위원장님은 연봉을 받겠지 당연히. 위원회에 등록돼도 돈을 받냐? 당연하죠. 그거 안 주는데 왜 하겠어요? 아니 뭐 연봉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어느 정도의 돈은 주시겠죠. 하여튼 그냥 근데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기는 어려워요. 어렵지. 예. 본업도 있는데. 예, 어떻게 이 일의 적성을 최대한 해가지고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 그건 어려울 거예요. 나는 참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 축구협회를 파면 팔수록 그지 같아요. 진짜 이런 말을 하는 게 너는 이제 지도자 생활도 하겠다는 애가 그래서 네가 얻을 게 뭐냐라고 하는데 저는 항상 그래요. 아이씨 칭찬을 하고 싶은데 칭찬할 만한 할 게 없는데 나도 칭찬하고 싶어 좀. 네. 나도 좀 야 진짜 좋다. 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축구협회가 이런 일도 합니다라고 막 찾아가지고 알려주고 싶어 나는. 네. 내가 어제 말했잖아. 좀 부정적인 컨텐츠 좀 그만하고 싶다고. 네. 아이 씨발 할 수가 없어. 이것도 우리가 기다렸잖아요. 이제 누가 선임이 되는지. 근데 여기서 선임이 되고 나서도 저희가 아직까지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게 좀 많이 안타깝긴 해요. 이렇게까지 여론이 안 좋은데 아직까지도 어떻게 해야 좋은 여론이 올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못한다 하시는 게 대단하다. 나는 이 어쨌든 이거부터 바꿔야 되는 것 같아. 다른 걸 바꿀 게 아니라 자꾸 지금 감독 바꾸고 뭐 바꾸고 이게 아니라 이 위원장 시스템과 위원회를 뽑는 면접이라든가 진짜 이런 딱 이렇게 가지고 뭐 예를 들어 선수 출신이면 뭐 20점 제대로 된 PPT 준비해가지고 발표 잘하면 뭐 20점 뭐 이런 거 칼럼이든 뭐든 이런 거 또 자료 많으면 뭐 20점 해서 100점 만점 해서 진짜 연봉 걸고 난 공개 채용 한 3-4명만 해도 지금 위원회보다 한 100배 1000배 잘 돌아가야 그죠. 시스템이 지금 완성된다고 생각해. 인원이 한 10명 이상 되잖아요. 위원회만 하면은. 근데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을 공개 채용할 필요 없고 그냥 진짜 일 정확하게 열심히 하실 분, 축구협회만을 위해서 한 4명에서 5분만이라도 선임을 해서 제대로 일하는 게 우리나라 축구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건 너무 돌려먹는 느낌이에요. 2회엔 이분이 갔다가 2회엔 이분이 갔다가. 근데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이 황선홍 감독님 임시감독 체제를 발표하고 나서는 잘했다, 수고했다, 우리 진짜 고심 끝에 드디어 우리가 좋은 일을 해냈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좋은 야 이거 딴 데서도 21세랑 경험도 하고 박항서 감독님도 베트남에서 23세랑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야 이거 아이디어 우리 좋았다 야. 그러니까 최적의 초이스였다. 야 우리 K리그도 안 건드렸고 야 이 정도면 우리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뭘 괜찮아 이 갑자기 여론의 지금 문매를 맞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다시 한번 좀 느끼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예. 여기서 더 이제 안쓰러운 게 뭔지 아냐? 이게 만약에 이렇게 했다가 황 감독님으로 진짜 A대표팀 감독을 계속 간다고 생각해봐. 네. 6월달도 그렇고 막 했는데 진짜 없다는 거야. 할 만한 사람이 없다. 황 감독밖에 없다고. 만약에 정식 감독으로 황 감독님을 선임한다고 생각해봐라. 이제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A대표팀에 유일하게 올 수 있는 사람 중 한 명일 수도 있는 거야. 올림픽에서 성적 내면. 그중에 진짜 강한 후보군이잖아. 올림픽 얼마 안 남았잖아. 네. 그러니까 황 감독님을 정식 감독으로 선임하면서 칭찬받을 수 있는 기도 잃은 거야. 이번에 이 임시 감독 시키면서. 근데 저는 이 액션이 황 감독님을 선임한 이 액션 자체가 여론에서 만약에 최용수 감독님이나 박항서 감독을 선임했으면 저희가 그때 우려했던 거 있잖아요. 이 감독 체제로 계속 갈 것 같다. 근데 그거를 묵살하려고 애초에 황 감독님을 시킨 것 같아요. 우리는
어차피 올림픽을 나가셔야 되는 감독이기 때문에 임시 체제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요 감독님을 선임한 것 같은데 정식 선임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7월에서 8월에 올림픽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 정식 고용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6월달에 그 떨어지면은 6월달에 경기 있잖아. 네. 그러니까 아시안컵 끝나고 23세 아시안컵 끝났어. 잘했어. 근데 자기들이 아무리 리스트업을 해도 5월달에 없는 거야. 감독 올만한 사람이 연봉 계약 뭐 어떻게 외국인이랑 하겠냐. 지금 돈도 없는데 축구협회가. 허 감독님한테 야 그럼 6월달 또 이거 할 때 올림픽 나가기 전에 야 일단 이 경기까지만 한번 해봐라. 그 만약에 태국전 2연승하고 그 싱가포르전 2연승 했어. 예를 들어 막 이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4승을 한 거야. 6월달까지 하면서 그 올림픽 갔어. 올림픽에 성적 괜찮게 나뭐 한 8강 정도 올라갔다 쳐. 네. 그럼 뭐 박수 받으면 하잖아. 올림픽에서 8강이면. 네. 이렇게 됐어. 그러면서 이제 9월달에 정식 감독이 되는 거지. 올림픽 끝났으니까 프로젝트가 끝났잖아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잖아 이 3세랑. 그쵸. 그럼 그때 너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도 있어. 이제 내가 스텝업 해야 되는 어. 시간이 왔으니까. 내가 봤을 땐 그럴 수도 있을 거 아, 근데 같거든.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큰일 나요. 그냥 클린스만 감독님보다 훨씬 열심히 하시고 네. 정말 노력하시고 네. 하시지만 그럼 우리나라 대표팀의 미래는 없다. 근데 뭐 올림픽 나와서 진짜 메달을 획득해서 오신다라고 하면은 뭐 여론이 바뀔 수도 있겠죠. 적어도 동메달까지라도 우리나라가 딴다라고 하면은 이 멤버로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못해요. 딸 것 같아요. 아니 만약에 딴다라고 하면 아니, 만약에가 8강이라고 하면 내가 만약에로 오케이 해주겠는데 근데 8강은 우리가 성적으로 인식을 안 하니까 왜냐면 신태용 감독님도 올림픽 가서 8강 갔잖아요. 근데 떨어진 거였으니까 도쿄 때도 우리가 8강인가 갔을 거예요. 근데 떨어졌고 그러니까 그 한 레벨만 넘으면 4강이잖아요. 그래서 혹여나 우리가 또 아시안 게임에서도 메달을 땄고 올림픽 나가서도 동메달까지 따오면은 그냥 당장 이 대회에서 올림픽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고민부터 해야 요거부터 된다. 고민해야 돼요. 지금 일본, 중국, UAE 이기고 올라가면 카타르나 요르단이나 호주예요. 결승을 가야지만 우리가 B랑 A랑 한단 말이야. 네. 그럼 이제 카타르, 요르단, 호주 중에 하나랑 붙어야 돼 우리가. 1위로 올라가든 2위로 올라가잖아. 어렵네요. 그럼 저 세 개 중에 하나랑 붙었을 때 일단 이기기 어려워요. 그러고 나서 또 올라가면 이쪽에서 이제 사우디냐 이라크냐 뭐 타지키스탄이냐 얘네도 만나고 우즈벡도 있고 이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결승을 꼭 가야지만 직행 그 티켓이 나오거든요. 올림픽으로 3, 4위전 하면 진짜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팀이랑 예선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려운 경기가 될 거고 내가 아는 지금까지 본 황선홍호의 실력으로 봤을 땐 솔직히 말해서 제 4위 하면 천만다행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4위가 네. 올림픽 4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안컵 이번 대회 아시안컵에서 네. 난 황 감독님이 4위 하면 그래도 다행이다 야 나는 솔직히. 그러니까 이 멤버 없는 이 상황에서 해외파 차출도 안 되는 이 상황에서 당연하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올림픽을 생각할 게 아니라 이 대회부터 생각해야 돼. 이 대회에서 티켓을 먼저 따내는 것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 봤잖아요. 키르기스탄 1대0. 1대0 그다음에 카타르 2대0. 솔직히 아시안 게임 우리가 우승했죠. 경기력 최악이었어요. 솔직히 아시안 게임. 그쵸 뭐 잘한 전술적 대회는 아니었잖아. 솔직히. 전술적으로 우리가 뛰어난 대회는 아니었고 그 상대편들이 멤버가 많이 약했던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진짜 우리가 와일드카드 군면제가 아니어서 와일드카드 그렇게 좋은 애들 못 뽑았다고 가정을 해봐. 홍현석, 이강인 아시안 게임을 우승할 수 있었을까? 힘들었죠. 결승전 일본전만 보면은 이강인 선수를 활용을 잘했다라는 평가도 있었고 오른쪽 윙으로. 그렇지만 뭐 수만 형도 아시안컵 나가기 전까지는 이강인 활용 잘했어.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을 보면은 이강인 선수가 공미로 나왔을 때 좀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측면으로 빠지고 나서 또 경기가 잘 풀렸었거든요. 근데 클린스만 감독 때도 이강인 선수가 측면 빠지고 또 공격력이 살아난 건 맞아가지고. 근데 이번엔 이강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강인도 없고 홍현석도 없고 박진섭도 없고 그 누구도 백승호도 없어요. 예, 와일드 카드는 단 한 장도 쓸 수 없고 심지어 정상빈도 못 쓸 거고 고용준이나 권혁규나 이 나이대에 들어가는 해외파 선수들도 차출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대회가 될 거라는 거. 그렇게 치면 실질적으로 K1-2에서 23세 주전으로 게임을 뛰면서 정말 잘하고 있는 선수를 이제 쓸만한 그 유명한 스타가 없어요 이제. 그죠. 여기서도 보시면은 김종훈 선수는 어쨌든 게임 다 뛰는 선수고. 그러니까 90분을 뛰는 선수도 있지만 우리가 저번에 22세 룰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10분에서 15분 뛰고 전반에 교체 아웃되는 선수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대회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앞서네요. 예. 해외파가 안 되는 건 규정이에요. 이거는 A매치 기간에 열리는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차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탁을 해야 돼요.
돼요. 그쵸, 막 선수가- 바지 꼬드랭이 잡고 네. 야 우리나라 대한민국 축구가 지금 망했어 도와주세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도 여기서 뭔 개소리야 이럴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 구단에서 안 보내주면 차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선수 입장에서도 여러분 뭐 고용준을 차출하고 싶다라고 합시다. 근데 고용준이 지금 파르티잔 간지 이제 몇 달 안 됐잖아요. 그럼 4월에 대회가 열리는데 4월에 고용준이 팀에서 주전 경쟁을 해야 될 시기에 리그 우승 경쟁을 해야 될 중요한 시기에 과연 여기 차출해서 한 달 이상의 시간을 허비할까요? 요번에 아시안컵 끝나고 난 뒤에 우리나라 해외파들이 얼마나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선수들이 없는 상태에서 뛴다라고 우리가 가정하에 경기를 좀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올림픽을 나간다고 해도 이강인 선수도 차출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올림픽이라는 대회는 이미 피파에서 주관하는 대회가 아니다 보니까 차출 협조할 그게 전혀 없어요. 이유가. 일단 근데 올림픽까지 가지 말고 이거나 잘해야 된다는 이게 지금 올림픽 얘기할 때가 아니라 나는 이거 4등 안에 못 들 것 같다니까. 여기서 티켓 따서 우리가 올라가는 것부터 생각을 해야 돼. 올림픽을. 난 솔직히 4위 딱 예상해. 4위. 잘했을 때. 근데 나와 있는 팀 객관적인 전력만 봤을 때 일단 일본 4강에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카타르도 우리를 어쨌든 이겼으니까 4강에 들어갈 수 있는 팀이라고 저는 넣을게요. 그 다음에 요르단은 잘 모르겠으니까 안 넣고 호주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전력을 가졌을 거고. 그 다음에 우즈벡은 절대 뺄 수 없고 23세 대회에서. 그러면은 지금 벌써 카타르, 우리, 일본, 사우디 그리고 뭐 이라크 이런 팀이 은근히 근데 벌써 4팀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복병으로 이라크나 이런 팀들이 은근히 요르단 이런 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도 6강 체제로 가게 되면은 무조건 4강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게 안 생기는 거예요. 확정이. 일단 예선전부터 통과하도록 합시다. 이거는 예선전에서 여기서 지금 대한민국, 일본, 중국, UAE가 있으면 2위까지만 올라가는 거겠죠? 2위끼리 올라가서 8강 하고 왜냐면 3위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8강이 아니라 16개 팀. 16개가 안 되잖아. 네. 왜냐면 3, 6, 9, 12, 12강이잖아. 말이 안 돼. 안 돼요. 두 개 팀만 올라가네. 어렵겠네. 여기서 우리가 일본, 우리나라, 그다음에 UAE 요 세 팀 중에 경쟁일 텐데. 요 셋 중에 2개 올라갈 거고 이 셋 중에 2개 올라갈 거고. 근데 우리가 이거 애초에 시드 배정받을 때도 우리가 이포트잖아. 그 전에 좋은 성적을 못 냈기 때문에 이포트로 빠져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드를 좋게 배정을 받았으면은 여기까지 진흙탕 빠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일 오히려 뭐 우리가 뭐 우즈베키스탄 예. 대신 이런 데 가 있거나 뭐 이랬을 수도 있었겠지. 그랬으면 더 편했겠죠. 근데 우리가 이포트로 배정받으면서 좀 아쉽게 지금 힘들어졌다. 일본은 이 대회는 아시안 게임이랑은 다른 멤버가 나올 거예요. 그 아시안 게임 때는 뭐 대학 무대에서 뛰었던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나왔었는데 요 무대는 적어도 J리그에서 성인 팀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위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대회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어쨌든 전력 강화 위원회랑 이런 것부터 싹 바꿔야 된다. 진짜 방식을.